이게 와 진짜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되게 뻔한 것 같아. 정말 그 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뭐 원숭이 손오공 손바닥 안 뭐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무례하고 뭐 그런 뭐 다른 얘기도 들리고 막 그런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KT가 이번에 인터넷 데이터 사업부를 어떻게 분리하냐면 우리가 물적 분할로 상장하는 거 가지고 욕을 엄청 했잖아. 그쵸. 작년 내내 욕을 했잖아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은 좀 안 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저기 후보 캠프에 계신 학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확 그냥 물적 분할을 금지시켜 버릴까. 물적 분할을 금지시킨다고요? 예, 예. 그냥 생각을 해본 거지. 제도 예. 개선을 할 때. 예. 근데 원래 물적 분할은 어떻게 왜 하는 거냐면은 자기 사업부 중에 좀 못난이가 있어. 그럼 이거를 잘라서 청산해 버릴 때, 그럼 네. 그 사업부를 떼어낸 다음에 얘를 청산해 버리는 거죠. 네. 아니면 자기 기존에 있던 사업을 팔 때, 그거를 딱 잘라낸 다음에 그걸 밖에다 갖다 팔아 버리는 거죠. 네. 아니면은 저런 경우도 있어. 그냥 예전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은행은 너무 시스템이 보수적인 거야 의사결정이. 네.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는 트렌드에 빨리빨리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회장님까지 다 올라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이제 옆에 꼰대 아저씨들이 막 너무 보수적으로 막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했고, 근데 어쨌든 물적 분할을 악용을 하니까 이거를 금지시켜 버릴까?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할 때 뭐 이게 뭐 주식을 뭐 배정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좀 해볼까? 이런 거를 고민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적 분할을 못하게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이 가짜 회사 얘를 하나 만들어요. 네. 얘를 하나 만들어 그냥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내 사업부를 현물 출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게 물적 분할이 아니고 네. 신설법인을 만든 다음에 내 사업부를 저기다 넘겼잖아. 그럼 현물 출자를 했으니까 난 주식을 받죠. 네. 그럼 나는 얘가 100% 자회사잖아. 자회사네. 그럼 물적 분할이야. 똑같은데? 네. 그래? 그럼 그것도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 야 그래 현물 출자 못하게 하자.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현금 출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이렇게 출자를 해 얘한테. 그냥 사오면 안 되나? 그리고 얘가 1,000억을 받은 다음에 네. 내 사업을 사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업 양수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적 분할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학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물적 분할을 막아버리면 현물 출자라든 현금 출자라든 뭐 이런 걸 할 때 양수도라고 막 이럴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렇다고 영업 양수도를 막아버린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현물 출자를 막는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거야. 네. 근데 이번 KT가 어떻게 했냐면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에 네. 그 IT 그 데이터 센터 사업부를 현물 출자를 했어. 그 말했던 방법의 물적 분할이네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못하게 하니까 현물 출자를 한 거야. 그리고 야 이게 흔한 사례인가요, 근데? 뭐 안 흔하죠. 안 흔한 거죠. 응. 그럴 물적 필요가 없는 거죠. 분할도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상장을 없지. 시키려고 물적 분할을 하고 이런 일은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 KT가 이번에 왜 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부를 매각을 했는지를 보면은 그 얘기는 똑같습니다. 예전 포스코가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하는 기업인데 KT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KT 막 고루하고 재미없고 뭐 실적도 안 나고 막 그러니까 실적은 나오지만 성장성이 없다 그래서 네. 별로 이게 멀티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얘의 가치가 너무 빛나지 않는다. 네. 이게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면은 회사가 단독 회사가 되기 때문에 네. 값어치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네. 요게 예전에 포스코가 했던 주장이랑 거의 똑같은데 네. 이 차이가 뭐냐면은 포스코는 상장사를 지주사로 두고 그 포스코라는 회사 자체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신사업을 분할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KT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사실상의 물적 분할을 데이터 센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를 왜 물적 분할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애매하거든. 왜 상장할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얘를 독자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다?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데 KT가 제가 아까 되게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던 네. 게 그때 이제 KT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관을 바꿔서 네.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할 수 있게 하겠다. 자회사 주식을 예. 현물 배당할 수 있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 이 주식을 그 개인 주주들한테 현물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불만이잖아. 모회사 주주들이 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떼어서 가져가는 거 딴 데다 파는 게 불만이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서 현물 배당을 할 수 있게끔 정관 배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또 그게 좀 묘하죠. 분할 상장 그렇게 물적 분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사실상 비슷하게 하고 네. 이 주식은 나중에 혹시 상장하게 되면 이거 해줄게. 현물 주식. 그랬더니 또 KT 주가 안 빠지는 거야. 음. 이게 그럼 왜 그럴까? 아니 이게 이 자회사 주식 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줄수 어떤 있다고 때는 봐야지. 그러니까 SK 이노는 SK 온을 아직 지분 매각을 하지 않았어. 네. 그리고 뭐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대. 네. 근데 주가는 엄청 빠져 있어. 네. 근데 KT는 뭐 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하고 있어. 네. 근데 뭐 나중에 주식 배당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빠진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야. 기준이 좀 그럼 영업양수도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KT의 고민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표가 이렇게 있는데 매출 분류 체계를 바꿨어요. 이름을. 네. 옛날에는 B2C 사업부, B2B 사업부 이렇게 바꿨어. 그렇게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예전에가 옛날에 예. 그러니까 B2C 사업은 개인을 상대하는 무선 통신, 초고속 인터넷, IPTV 이런 게 네. 들어가는 거고 B2B는 뭐 기업 회선이라든지 기업 네. IT 솔루션인데 이런 게 들어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자기네 기준이지. 그 회사 내부에서 보기에 네. 업무 분리를 그렇게 해놓은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텔코 B2C, 디지코 B2C, 텔코 B2B, 디지코 B2B 이렇게 바꿨어. 그래갖고 딱 봐도 텔코는 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좀 약간 구닥다리야. 전화 관련된 거네요. 아니 구닥다리. 구닥다리예요. 응. 뭐 이게 인터넷 전화 뭐 이런 인터넷은 전화 관련한 건 아니잖아요. 거. 뭐 인터넷 뭐 그러니까 넓은 의미. 성장성이 넓지 않은 네. 과거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코는 뭔가 이제 새로운 거야. 네. 뭐 미디어라든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이 디지코의 B2B 중에 클라우드 IDC 요 사업부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미래 산업 매출은 멀티플을 더 달라는 얘기야.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빛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들을 되게 어필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참 신기하지. 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미래 사업을 하면은 멀티플을 되게 높게 해주는데 네. 이게 이 미래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캐시카우가 빵빵한 회사가 미래 사업을 하면은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줄까? 금방 미래 사업을 안 해도 되니까. 절실하지 않으니까. 절실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래요. 그래갖고 뭔 사업하냐라고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하고 IDC 뭐 요거 보는데 네. 뭐 세계 최초 AI GPU 서비스 출시, 외부 제휴, 뭐 데이터 센터 확충 뭐 이런 거 한대요. 근데 이거 AI GPU 서비스 출시 이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나중에 인공지능 전문가도 한번 모셔보고 싶은데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그 알고리즘을 되게 잘 짰어야 돼요. 네. 되게 알고리즘을 잘 짜갖고 막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알고리즘의 트렌드가 변해가지고 네. 그 GPT-3 이후에는 데이터만 많으면 돼. 데이터만. 알고리즘은 이미 알고리즘은 뭐 해봐야 그냥 있는 거 쓰면 된다 그러고 그냥 네. 데이터만 그냥 무작정 때려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그 천재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게임이 됐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만큼이나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겨서 그 GPU 있잖아요. GPU. 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할 때 쓴다는 그 그래픽 카드라고 네. 불리는 개인 컴퓨터에도 있는 그 네, GPU 있잖아요. 예. 난 그 GPU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나 보다 요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기업용은 GPU가 한 개에 한 1,000만 원씩 한대요. 비싸죠. 비싸네요. 근데 GPT-3 그거 하나, 그러니까 GPT-3는 초기 모델인데 네. 거기에 그 GPU가 1,000개가 들어간대. 1,000만 원짜리가 1,000개 들어간다고요? 100억.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학습을 시켜봐야지 컴퓨터를 하나 사볼까? 100억. 근데 이게 지금 뭐 10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돈 없으면 인공지능 자기 거 해보지도 못하는 거지. 뭐 데이터가 있든지 없든지 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게 됐냐면은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 업체가 그 설비를 깔어. 네. 그리고 학습을 시키고 싶은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설비에 대한 이용료만 내는 거야. 아하. 그럼 나는 이제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정도의 컴퓨팅 파워만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KT가 자기네 돈 많으니까 네. 왕창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갖고 GPU를 사서 만들어 놓을 테니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돈 내고 하지 마시고 저희 와서 필요하시면 필요한 만큼 종량제로 좀 사용하십시오. 뭐 네. 이런 서비스 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도 참 그래요.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네. 이게 물적 분할로 상장이 왜 문제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갖지 못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주주간 이해상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회사의 주주들과 모회사의 모회사의 주주들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뭐냐면 모 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정해 주는 얘기들이 계속해요. 이번 KT도 그랬고 최근에 무슨 정부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이 하는 얘기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모 회사의 소액 주주에게만 뽀찌를 조금 떼어주면 네. 이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로 그러니까 동시 상장을 시켜버리면 영구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뭐냐 그러면 지금 분할에 반대하고 상장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떡고물 딱 먹여주면 네.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뭐 저는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쨌든 그 투자를 할 때 그런 장치가 있으면 이 회사가 나중에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더라도 네. 나도 그런 모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앞에 모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전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거는 좀 되겠다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장하고 나면 상장하고 나면 네. 상장하고 나면 그 그냥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주주간 이해상충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해상충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솔루션이 지금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뽀찌를 떼어주는 방식. 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근데 그래갖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다는 말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갖고 또 이번에 물적 분할하지 말라고 이렇게 난리를 네. 우리가 쳤잖아. 네. 우리도 치고 뭐 우리도 국회도 치고 뭐 대선 후보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SK온에서 갑자기 그 프리 IPO라는 걸 한다면서 글로벌 사모펀드들에게 팔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식을 상장을 시키게 되면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거고. 네. 이걸 프리 IPO라는 형식으로 몇몇 사모펀드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각하는 거죠, 조금씩. 4조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이 얘기했던 거는 네. 그 배터리 주식 날 달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상장을 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파니까 나한테 달라 그랬던 거야. 네. 근데 거기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펀드한테 팔게요.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나한테 팔으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글로벌 사모펀드한테 판대.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 글로벌 사모펀드가 산대요? 그거 모르지. 근데 아니 나 같으면 사겠어. 아니 이게 우리가 SK 오늘 지금 당장 네. 상장을 시킨다 그래도 네. 지금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는 미래 성장성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나 살 수 있게 해달라. 내 거 뺏지 말라는 얘기였잖아. 네. 근데 그 기회를 글로벌 사모펀드한테 준다는 거야. 나한테 그럼 팔라고. 나는 아니 그럼 이건가? 막 내가 반대했던 이유가 이거였나?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그럼 글로벌 사모펀드는 그걸 왜 살까요? 그 IPO도 못 하는데 왜 사는 거죠? 제가 그때 IPO를 못 한다는 걸 가정하고 사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SK온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은 IPO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하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할 계획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모펀드가 그걸 왜 사냐고. 사모펀드한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걔네가 무슨 조인트 벤처로 경영 협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수익 내야 되는 펀드들인데. 저도 그러면은 지금 SK온이 지금보다 미래는 좀 더 성장해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대충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사모펀드들도 이제 엑시도 시켜주고 하려고 그러면 상장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요. 그럼 사모펀드들은 그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할 때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여러분에게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거면 지금 상장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지금이 좀 더 싸잖아요. 안 가지고 있을 때 살 입장에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5년 있다가 SK온이 훨씬 더 커져서 더 비싸게 개인들한테 팔겠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솔루션이 이런 거였나?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리고서 카카오도 그래. 카카오에도 이번에 그 자회사 상장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카카오는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자회사는 사업부를 쪼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설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딴 데서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판 거하고 쪼개져 있는 걸 파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안에 있는 사업을 매각하진 않는데.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엔터라든지 이런 거는 팔겠다는 얘기지. 그리고서 한국에서는 팔면은 뭐라 하니까 그 피코마라고 일본 증시에 상장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카카오 주가는 뭐 그렇게 반응하진 않아. 그러면 우리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물적 분할로 상장이나 자회사 동시 상장이 문제가 돼서 주가가 막 빠졌었는데 일본에다 상장을 시키면 안 빠져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일본에서 상장시키니까 별 얘기를 상장시킨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주주간 이해상충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일본에 시키든 우리나라에 시키든 똑같은데 있는 걸 쪼개서 팔든 아니면 쪼개져 있는 걸 팔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 투자를 받았어. 엔터나 카카오 모빌리티에 다른 주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엑싯을 안 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 그러니까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100% 자회사 구조를 만들려면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에 있는 TPG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수를 해줘야 돼. 인수를 해줘. 그래서 이해상충 없게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카카오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겠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카카오 공동체 내부 컨트롤 현황이라는 이게 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신기했던 게 카카오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회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그걸 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갖다 팔아도 내 거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지배력이 없는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력이 없는 독립적인 회사니까 상관없다. 공동체.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 영어로 어떻게 해요? 혹시 아시나요? 영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계열사라 그러면 뭔가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고 공동체라고 하니까 뭔가 독립적인 것 같잖아. 파트너 이런 느낌. 그리고 SK는 멤버사라는 표현을 써. 멤버사. 그리고 뭐 이번에 이사회에서 막 부결시키고 막 그런 거. 독립적인 이사회. 독립적인 이사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사장이 최태원 회장이 뭐 지시하는데 무시한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도 그런 개념이에요. 김범수 의장 지배력이 안 미친다. 그러니까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왜 미래기술하고 공동체 얼라이언스 센터를 이게 공동으로 운영을 하냐고. 아니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왜 모든 공동체 그 계열사들이 함께 미래를 기획하고 왜 함께 얼라이언스 센터를 해서 전략 방향을 같이 고민하냐고요. 독립된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상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상장을 한다는 거는 내게 아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블릭이 되잖아요. 네, IPO 퍼블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퍼블릭이 되는 순간 저 회사의 의사결정에 내가 개입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결정하는 것밖에 없어. 네. 내가 평소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 마음에 안 든다 제 마음에 든다 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거기 있는데 장부 좀 봅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계열사 중에 IPO에서 돈 좀 땡겨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나의 의사결정을 그 대주주로서의 의사결정을 그 주주총회로 한정을 시키고 이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뒤에서 내가 불러다 얘기 듣고 내가 뭐 집에서 사면 되겠지. 그거 안 된다는 건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뭐 현물 출자를 하든 양수도를 하든 어떻게든 이 지분을 팔고 싶은 거예요. 지분을 파는 게 내 회사, 그러니까 이 지분을 팔면 내 회사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SG가 되겠냐고. 그게 독립적으로 되겠냐고. 근데 이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이 잘 안 돼 있고 주주들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일본 상장하면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여기서 뽀치 좀 떼어주면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영업양수도는 물적 분할이 아니니까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또 KT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르고 그래갖고 와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장 반응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뭔가 물적 분할로 상장도 되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혼란스럽네요. 저도. 그냥 혼란스럽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든 하긴 하네요 뭘. 근데 이제 우리가 물적 분할로 상장을 얘기할 때 사실 그 대규모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는 이제 전제하에 네. 그런 걸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SK온 같은 저기 LG 엔솔도 그런 경우였고. 네. 근데 그걸 하면 그걸 그냥 돈을 그냥 주지 않는다. 너 원래 우리 회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다. 이런 개념들이 확실하게 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근데 회사를 넘길 생각이 없으면서 IPO를 하는 것도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IPO에 참여한 주주들은 바보야? 그 돈만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80% 지분을 LG 화학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0% 지분이 그게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우선주야 우선주. 근데 우선주는 배당이라도 많이 주지. 이건 배당도 안 주는 그 의결권 없는 야 이게 그냥 괜찮은 건가? 뭐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PT 보는 동안 이은지님이 12,000원. 네, 저 이제 바꿀 때 안 됐어요. 근데 딴 게 없어. 뭐 좀 가르쳐 줘봐요. 딴 거 없네. 뭐 요즘 유행하는 게 없어요. 숲에 그거 코카인 댄스. 그게 뭐예요? 몰라요? 코카인 댄스.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흐트려서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웨이브를 배워 오세요.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신 기자가 지금 보여주세요. 그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코카인 괜찮아요. 아무튼 근데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네. 뽀피디가 해야 되겠네. 해야 돼요 지금. 다 뽀피디한테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코카인 댄스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